달기를 부탁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베란다예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분갈이했던 다육들 물을 조금 주려고 합니다. 물도 주고 이따가 분갈이도 하고 하려고 하는데요. 물이 필요한 다육은 샬롯, 원종 레드길바, 그리고 일본 성형과 카시오 적금입니다. 자리가 부족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천물을 주는 어떤 그런 양은 이제 때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어떤 그런 뿌리를 얼마만큼 정리를 했냐 뭐 이런 걸로 차이가 있는데, 요 지금 벌써 원종 레드길바 같은 경우 분갈이가 한 지가 좀 됐거든요. 좀 돼서 요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뿌리 활착이 조금 빠른 시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시니까, 여러분들 보통은 그래도 우리가 일주일의 시간을 이렇게 줘요. 그 이유는 일주일 동안 상처를 입었던 뿌리가 이 흙 속에서도 다 치유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간을 그만큼 주는 거죠. 요 물 조리개로 제가 이쪽에 뿌리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근데 워낙에 배수를 좋게 하기 때문에 물 많이 안 줘도 이렇게 흘러요. 근데 이제 우리 초보 다육맘들이 어떤 착각을 하시냐면, 물이 이렇게 흐르면 화분 전체가 젖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얘네들은요, 상토만 있는 게 아니라 마사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얘네들 어떠냐면은, 그러니까는 그냥 돌 위에다 물을 주면 돌 그냥 아래로 떨어지는 것처럼 여기다 물 주면 그냥 그대로 그냥 아래로 내려가는 거지, 얘네가 막 물을 타고 여기저기 퍼지면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상토만 다 들어가 있으면 가는 길에 다 흡수가 되니까, 그럴 상토 같은 경우는 거의 물을 줘도 배수로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요 다육이는 거의 다 돌이야. 70% 이상이 다 돌처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 주면 바로 배수가 일어나요. 자, 이렇게 여기 일본 성형도 제가 물을 좀 줍니다. 막 우리 지금 여기 빠르게 지금 막 이렇게 배수가 돼요. 얘네들이 뭐 화분이 젖어서 그러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래갖고 이제 요 다육이 물을 먹여야 돼. 이렇게 상면에서 물이 주르륵 다 흘러 내려갔다고 해가지고 얘네들이 결코 물을 먹은 것도 아니고, 얘네들이 필요한 만큼 물을 먹지도 못했을 뿐더러 시간도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저면관수를 그냥 해줘요. 저면관수를 해가지고 다육이들이 충분히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해주는데, 저면관수는 그 화분 자체를 물에 담가 놓잖아요. 그러면 그 물에 그 흙에 있는 영양소가 다 녹아내려서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렇게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면관수 하실 때 아이의 그 물에다가 영양소를 같이 이렇게 액비를 같이 해서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저면관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시는 그런 농장 사장님들도 계세요. 저는 근데 한 번씩 물을 지금 하는 대로 다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이렇게 한 번씩 물을 줄 때 저면관수는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 사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푹 먹어야 얘네들이 빵빵 커져요. 근데 우리가 이제 키우기에 목적이 있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만은 얘네들 너무 부족하거든요. 물이 사실은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다육식물들 이렇게 물을 주실 때 줬더니 주는 대로 바로 내려가더라,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물을 충분히 줬습니다. 물을 줄줄 흐르게 주라고 해서 줄줄 흐르게 줬습니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진짜로 다육들에게는 턱도 없어요. 턱도 없이 부족한 그런 물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가끔 가다가는 저면관수 이렇게 한 번씩 해가지고 다육들이 진짜로 물을 좀 흠뻑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이 다육을 잘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는 저희 친정엄마는 이게 상면에서 물을 이렇게 줘도 별로 이렇게 효과가 없다는 걸 아셔서 저면관수 많이 하시고요. 빗물관수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화분 전체가 젖을 수 있도록 관수를 하는 게 이제 빗물. 그 다음에 샤워기로 할 때도 빗물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약한 수압으로 진짜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 계속 여기를 이렇게 물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지. 지금 저처럼 그렇게 물 주면 아나콩콩입니다. 자, 물 주기 했고요. 이번 시간 토스카넬리, 요 토스카넬리는 여러분 어디에서 온 거냐면은 꽃날의 다육에서 온 토스카넬리입니다.
토스카넬리 진짜 처음에 만났을 때 정말 가격대도 높았고 저는 함부로 이렇게 범접할 수 없는 가격대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관심이 있어 하지도 않았어요. 자, 토스카넬리 밑에 보면 하얀 실뿌리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전부 다 코코피트에 심겨져 있네요. 자, 코코피트에 심겨져 있는 이런 다육이들은 빨리빨리 분갈이를 해줘야 된다라고 여러 채널에서 이야기를 하셨고 저 역시 이 코코피트가 별로였어요. 왜냐면은 이 코코피트는 이렇게 모양새가 딱 갖춰져 가지고 뭐 다른 흙하고 이렇게 같이 섞어놔도 섞이지도 않아요. 코코피트가. 그랬었는데 제가 언젠가 왜 농장 사장님들이 코코피트에다가 분갈이를 할까? 당연히 가격이 코코피트가 저렴해요. 저렴한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제 유통을 할 때에 이 판이 가벼워서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거는 그냥 위장이었고 뭐였냐면은 이 코코피트가 다육이 성장시키고 그 다음에 모양을 예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묵히는 거 있죠. 금방 색을 낼 때 이 코코피트가 딱이었던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못하세요. 일반 가정에서는. 농장에서는 하우스 같은 데서 얘네들을 케어를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게 가능한데 우리처럼 베란다에서 다육이 키울 때는 이게 안 되는 거죠. 코코피트는 물을 주잖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관엽 그 흙처럼 완전 엄청나게 물을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물을 오랫동안 먹고 있으니까 다육들이 많이 크겠죠. 그러다가 뭐 농장에 계속 물을 주냐? 키울 때는 물을 막 줘요. 그러다가 얘 좀 달궈야 돼. 그러면 이렇게 바짝 마를 때까지 물을 안 줘요. 그러면 덩치를 싹 키웠던 다육들이 이렇게 이제 말라가면서 그 다음부터는 뭘 해요? 굳혀지는 거예요. 그게 빠르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명품 다육이들 여러분 많이 사는 그 서산에 있는 그 있죠? 다 아실 거예요. 그 스트로베리 농장. 그 농장도 정말 포트 자체가 커도 다 이 코코피트에만 심겨져 있어요. 물론 여러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하나의 장점이 그거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코피트 혹은 다육이 상토가 씨앗 발화용이기 때문에 영양을 제공하는 시간이 3개월 그래봤자 100일밖에 안 된다라는 이야기. 그다음에 코코피트가 이렇게 뿌리가 이제 끊겨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활착이 잘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거는 농장에서 물관리 전문가들이 진짜 하는 물관리에서는 이거를 키우기가 수월하지만 우리와 같은 일반인들은 물관리가 안 돼서 좀 어려운 흙.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분은 계속 그렇게 얘기하세요. 피트모스는 괜찮지만 코코피트는 안 돼. 왜? 코코피트는 썩어. 피트모스는 안 썩어. 이렇게 이제 또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마 여기저기 다니셨던 분들은 금방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아실 거예요. 저는 진짜로 이 코코피트는 다육이한테 진짜 나쁜데 농장에서 키우기 저가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들기가 가벼워갖고 관리하기 편하고 그래서 사용하는구나 라고 정말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실제 농장에서 사용하는 이유는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농장 사장님들도 말씀 어떻게 하시냐면 피트가 그런 장점이 있어요. 대신에 이제 당연히 단점도 있죠. 단점도 있고 이게 피트가 진짜 좋은 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농장들이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를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제 분갈이를 할 배양토를 매셔오도록 하겠습니다. 배양토. 이게 어디로 가야 돼? 진짜. 여기나 저기나 왜 이렇게 좁은 거야 나는. 짜잔. 이렇게 저기 해물찜 포장 용기 빙그르르 돌아가죠? 왜 돌아가냐고요? 여기 밑에 물레가 있어요. 오늘도 박박 긋게 생겼네. 배양토가 많이 없어가지고. 자, 이 화분은 꼬나리 다육에서 본 화분인데, 이 화분은 또, 사연이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진짜, 깔망!
깔망 제발 안 움직이면 맞겠지? 깔망이 옆으로 살짝 삐껴가거나 그러진 않겠지? 자, 깔망 여기다 이렇게 좀 불안한가? 자, 이렇게 요 깔망은 원형 깔망, 원형 깔망 이렇게 하고, 요거 혹시 자, 이렇게 숟가락 가지고 돌을 여기다 해서 궁극을 사사사사사삭 이렇게 메어봐요. 뭐 이게 이렇게 배수층을 높이면 화분을 큰 거를 쓰는 의미가 있나? 예, 의미 없을 수 있어요. 아 맞다. 나 진짜 낮은 화분에 한번 심어서 해보고 싶은 그 화분이 있는데, 자, 토스카넬리 여기에다가 먼저 배양토를 좀 채워보고요. 아파트 단지에서 나는 소음. 토스카넬리. 기대감이 아주 큰. 와, 딱이네. 화분은 항상 심기 전에는 좀 큰가 싶은데 막상 심고 나면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게 물 주면 확 펴질 것 같아요. 엄청나게 펴질 것 같아. 숟가락 갖고 야무지게 떠 먹여주고요. 정중앙에 심긴 거 맞겠지? 왜 이렇게 찌그러져 있지? 그 사각 풀분에서 못 피고 계속 쭈그러져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제 마사 디저트를 먹이겠습니다. 아, 이 마사 먹일 때가 기분이 참 좋죠. 아우 시끄러워. 여기가 그 유치원이 있어갖고 유치원 버스 소리, 지금 아파트 뒤로 커다란 지금 쓰레기 그 차가 와가지고 엄청 시끄럽습니다. 자, 이렇게 토스카넬리 분갈이 마쳤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토스카넬리 분갈이 영상 여기에서 마칩니다. 선물은 저도 일주일 후에 주겠습니다. 지금 제가 살짝 스프레이를 하고 물을 털어줬더니 깨끗한 얼굴 하고 있네요. 이번 시간 다육이들 물 주는 이야기도 함께 했는데요. 이렇게 아주 상면에서 조금만 물을 줬는데도 금방 아래로 줄줄줄 흘러내리는 걸 보면서 얘가 물을 충분히 먹었구나 라고 오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께 물 주는 방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저는 다음 시간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